최혁진 국회 법사위 무소속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장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그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할 때마다 뭐 그러니까 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아냥거린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깐족된다. 네.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아하. 저는 이게 곽규택 의원 어제 보면서 이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이게 평상시 만약에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은 네. 어디 가서 많이 맞고 다녔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 뒤에 숨어서 예. 자기 신분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까지 예의 없이 경우 없이 원칙도 없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네 네. 가지가 없이 저렇게 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최대 위기는 어떻게 하나같이 저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보내고 있는가. 저는 그게 지금 국힘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검사 선배이기도 하죠. 박균택 네. 의원께서 먼저 인간이 되어라. 예. 네, 곽규택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곽규택 실수했어. 막 이제 이런 발언들이 막 쏟아지던데 예. 중요한 거는 그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예.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어제 예. 분위기로 볼 때는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비아냥도로. 예. 그래요. 거의 뭐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엄청난 선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80대이신데요. 어제 그리고 나서 아마 누가 코치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사과하는 제스처를 한 거는 이거는 윤리까지 갈 만한 큰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아차 싶어서 와서 사과하는 제스처를 한 거지 예. 내부에서 반성이 있었을까? 반성이 있는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추미애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리 제소를 해야 된다. 예. 물론 윤리 제소까지 가도 뭐 저 내면까지 저렇게 돼 있는 게 버르장머리가 고쳐지진 않겠지만 네. 제대로 예.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을 그 야당 간사로 선임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번번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투표 기표소까지 설치하고 투표를 맞습니다. 했는데 10분이 투표해서 10명이 만장일치로. 10명이 만장일치로 이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류인데 네. 그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자기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라고요? 예, 내란이 아니랍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심지어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란은 민주당의 방조에 의해 생겼다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했다는 거,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러면 있는 거 알았으면 니들이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막은 거 아니냐, 이런 궤변까지 늘어놓고 앉아 있거든요. 나경원을 내세우는 이유는 뻔한 거죠. 내란에 대한 사법적 조치, 수사를 갖다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저는 간사로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나경원 스스로가 이제 엊그제 2년 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2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그 빠루 같은 거 들고 흉기 들고 날뛰면 보통 사람 같으면 5년 이상 형 나와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2년 나온 거잖아요. 네. 자기 사법적으로 방어하려고 자기 스스로도 법사위에 와서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네 가지 이유를 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나경원 의원이 이 야당 간사를 맡을 수 없는 뭐 이해 충돌부터 시작해서 쭉 짚어냈는데 예. 여하튼 다음에 또 간사 선임안을 들고 와서 저렇게 또 난장을 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은 교체 일단 생각은 일도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예. 선임해보자라고 그 수정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교체할 만한 인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건 딱 하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법사위에 네.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맞는 사람들, 딴 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 네. 지금 내란 국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뭐 그런 많은 사람을 내부에서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네. 최소한 합리적인 예. 그 뭐랄까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내세워라.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장애 집회 나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민주당이 나치당이다.
지금 히틀러 당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제 어쨌든지 간에 뭐 호선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선도 네. 국민적 공감대 위에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놓고 관행을 지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한 거고 네. 이의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표결에 붙인 거잖아요. 예. 안건이 됐고 표결에 붙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음번에 나경원을 내세우면 안 되고요. 네. 아까 이해충돌 얘기하셨는데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피감 기관에 있습니다. 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상지대학교 민주화 투쟁 하시면서 네. 시민사회로 해서 이제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이해충돌로 교육위원회 못 간대요. 아, 국회에서 그럼요. 아버지가 비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인데. 네도. 예, 예. 근데 지금 춘천지방 법원장 아닙니까? 법원장이잖아요. 예. 나 어떻게 지금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사위에 오면 안 되는 분이네요. 법사위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온 당연히, 겁니다. 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인이 겁니다. 수사받고 있죠. 재판 진행 맞습니다. 중이죠. 네. 그리고 또 그 피감기관의 장이 그 남편이죠. 예. 이해 충돌이 너무 딱 떨어지는데 이분은 법사위 자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절대 분인데 오면 안 온 되는 거네요. 거고 예.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전 법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자기 사법적으로 공소 봐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청탁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방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법사위 간사로 온다?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그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와 네. 나경원 후보 간의 생방송 중에 주고받은 공소 취소 만천하가 다 봤는데. 맞죠. 예. 예. 제가 전화했습니까? 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많다, 어렵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자진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분이 바로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인데요.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집단 반발 비슷하게 전국 법원장 회의를 지난 금요일에 연 거 아닙니까? 예. 그에 앞서서 뭐 100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내란 전담 재판부 를 예.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사법부가 의견은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예. 이런 방식으로 집단 반발하는 배우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므로 자진 사퇴하라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발언 중에 네.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전원이 사직서를 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의견을 냈어요. 우선은 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그 정도로 헌법소와 사법부 수호에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 지난 내란과 계엄 때 헬기가 국회에 내리고 특수부대가 국회로 침탈할 때는 왜 다 입을 다물고 꼬리를 내리고 네.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가. 그때는 헌법이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이 거리에 불안감에 뛰어나오고 있고 군이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상원이 같은 자들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헌법의 최후의 보루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는 네. 사법부의 수장들이 뭘 했습니까? 뭐 일부러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예. 그때 뭐 법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현재 계엄이나 이것은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 성명서도 내고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주고 국회를 같이 지키고 그런 행동을 보였으면 법원장 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별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서 내가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헌법소의 의지가 없었어요. 사법부 소의 의지도 없었고 국민을 반헌법 세력부터 지키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무슨 낯짝으로 제가 어제 접신물에 코 박고 저 같으면 접신물에 코 박고 창피해서 죽겠다 그냥. 근데 사직서도 안 내고 저렇게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정확하게 본인도 법관 출신이잖아요. 네. 법관이 가져야 될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최후에. 그걸 다 팔아먹은 자들이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네. 또 하나 그 네. 좀 기가 막힌 포인트는 지금 네네. 그 대법관을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그 논의 중에 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대법관을 늘리려면 서초동에 1조 2천억 원 들여가지고 청사를 더 지어야 된다. 예, 그 예.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더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떤 뭐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특권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네. 전두엽이 작아진대요, 뇌에서. 아, 그렇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현실적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예. 1조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뭐 대법원 부지를 말도 안 되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꼭 서초동에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죠. 예. 자기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지방혁신도시 좋은 데 많습니다. 저 고향 원주인데 원주에도 혁신도시 있어요. 아니 오늘 원주에서 출근하셨다고. 아유, 그럼요. 매일 원주에서 출근하신다고요. 예. 아니 그냥 서초동 부지 팔고 예. 그 돈 가지고 한 3분의 1만 가지면은 예. 원하시는 만큼 원주 혁신도시에도 대법원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대법관 넓은 사무실 넓은 쓰실 수 공간 있게. 뭐 얼마든지 그 산천을 감상하시면서 예. 그다음에 도도 닦으시면서 국민의 편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뭐 원주뿐만이겠습니까? 세종도 있고 많이 예. 있습니다. 예. 무슨 서초동에 거기다 1조 몇천억을 드릴 이유가, 아니 소상공인들, 서민들은 지금 이틀이 멀다라고, 제가 시장 나가보면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란 계엄의 파장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저걸 제정신이라고 하고 앉아 있고 상권 분립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전 철퇴를 맞아야 돼요.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수상한 오찬 회동 예. 의혹 때문에 어제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가운데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혹시 뭐 좀 국회 안에서 예. 뭐 들으신 정보나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서영교 의원님께 그 제보를 예. 전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예, 당시에. 바로 그 현역 의원이십니까? 아니요. 그 제가 현역 의원 전이고요. 네. 현역 의원으로 받으신 건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유사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께서 공개를 한 거죠. 이 제보가 예. 신빙성이 있구나. 열린공감 TV 채널로 예. 나간 그 여성의 목소리를 제보한 예. 게 의원님이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은 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보실 것 같아서 네네. 그 녹취록을 제가 듣고 너무 놀랬고, 예. 그다음에 그 녹취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 김건희 엄마 최은순 씨와 아주 오랜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인데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분명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전달을 한 거고, 네네. 마침 서영교 의원께서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현역 의원 누군가로부터 해서 자기가 따로 들으신 말씀이 있었대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조희대 예. 대법관이 그와 그 유사한 사람이 얘기를 누구냐면은 네. 현역 의원인데 이 현역 예. 의원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박근혜 민정 라인의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예.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예. 그 얘기를 현역 의원이 듣고 그 현역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열린공감 TV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온 제보가 거죠. 온 거죠. 그게 예. 바로 제보자가 의원님이셨군요. 예, 제가 전달을 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네. 계속 이제 후속 그 취재를 언더커버 기자님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겁이 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입을 닫은 거죠. 하지만 이미 녹취록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들을 보면 허투루 나온 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정황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있었고 얼마 뒤에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예. 한독수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정상명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김충식의 그 집사 역할을 하는 분의 녹취 파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보니까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물밑의 핵심 세력들이 예. 몇몇이 있는데 보니까 김충식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정상명이 실세로서 코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에 있는 황하영이라고 하는 자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작전 세력이 충분히 됐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의원님께서 알게 됐죠. 처음 입수한 이 녹음 파일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4월 한 말쯤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터지기 전인 거죠. 그렇죠. 2024년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요. 터진 이후인가요? 2025년? 예.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은 그렇죠. 그다음 비상계엄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총선에서 작년에 떨어지고 저는 비례에서 16번에 떨어졌잖아요. 예. 민주연구원에 와서 이제 민주당 미래 정책을 만들면서 예. 또 열린공감 TV나 뭐 이런저런 몇 군데 채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너무나 당혹스러운데 김충식에 대한 얘기도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예. 정말일까? 근데 예. 파보면 파볼수록 예.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방부 대령이라고 하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열린공감 TV하고 이걸 제가 나가는 방송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예. 하자. 이게 너무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계엄이 예. 곧 터진다. 예. 준비가 착착되고 있다. 계엄이 곧 터진다. 예. 이거는 현역 군인이 아니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제보. 2024년 9월에.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12월 1일인가 2일에 또 다른 제보들이 군부대의 사병들로부터 오는데 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국지전이 벌어지든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2월 2일 날 긴급하게 국회에 김민석 의원실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예. 몇몇 의원님들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 6개 의원실의 보좌관들하고 긴급 회의를 12월 3일 날 했어요. 12월 두 가지 주제로 12월 3일 날 12월 3일. 오후 2시에 만나서 6시 반까지 첫 번째 예. 주제 김건희 주술 관련된 건들을 다 찾아냈다. 예. 팩트더라. 예. 그거 쭉 정리했고요. 예. 또 하나 계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곧 터질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보좌진 분들이 뭐 후배들이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긴 한데 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예.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게 12월 3일 날 오후 6시 반이에요. 세상에. 그때까지 회의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 열린공감 정천수 대표하고 같이 들어가서 증거자료 딱 의원실에 전달하고 예. 결론은 주술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이다. 계엄 관련해서는 설마 이런 얘기 선배님도 자꾸 하고 다니면은 별로 이미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걱정과 우려. 예. 그날 밤에 터진 거죠. 그날 밤 10시 22분에 예, 터진 맞습니다. 겁니다. 예. 다시 생각해도 이제 소름 돋는 섬뜩하죠. 얘기인데요. 네. 예. 그 사실 서영교 의원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하니까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 그런데 김충식이 왜? 저한테도 그 궁금증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혀 의심하지 않으세요. 예. 모든 이제 곳에 다 보니까 나타나니까. 이제 예. 보니까 김충식이 키맨이었구나. 예. 그 일종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한 거다. 예. 이런 판단하시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 제보를 받으셨을 때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저희들은 그냥 최은순의 내연남 요 정도로 예.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이상이다. 저도 증거 자료들을 보기 전에는 그냥 예. 김충식은 수완이 좋은 브로커 중에 한 사람이고 브로커. 최은순하고 내연남으로 살아가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준 사람. 제일 네. 큰 사건은 정대택 선생님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때 윤남근 판사와의 관계망을 이용해서 최은순 씨를 무죄로 판결 내게 그렇죠. 해주고 예.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하는데 기여한 인물 그런 그렇죠. 의혹을 받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의혹은 뭐 본인은 어쨌든지간에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윤남근 판사 부인의 로부터 23억을 받아서 예. 그린벨트 땅을 공동 소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지시키고 예. 군부대 옆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거가 법정 판결은 무관하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일요시사 이런 신문에서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지만 노상원하고 관계가 20년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 노상원 예. 그다음에 예. 갑자기 노상원이 2003년도에 예.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놀랍게도 예. 통상 유학을 가면은 일본은 잘 선택도 안 하지만 예. 가더라도 도쿄나 예. 오사카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근데 델리시에 있는 델리대학교 천리교가 운영재단인 천리교. 일본의 신흥 종교죠. 천리교. 예. 그 천리교가 운영재단인 예. 델리대학교로 갔다라는 것. 노상원이. 노상원이. 예. 그리고 그 시기에 김충식도 일본에서 머뭅니다. 그 유학 가기 직전에 성우의 멤버들, 즉 예. 극우 보수 성향의 그쵸, 전직 성우의. 장군들 예. 이 모임과 노상원이 거기 가서 잘 보이려고 할 때 연결고리를 김충식이 해줬다라고 하는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후에 천리대학교 김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리대학교로 갔다라는 것. 김충식과 천리대학교는 어떻게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건 제가 김충식 씨가 예.
제가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저희 의원실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김충식 씨가요? 예, 전화했어요. 저하고 한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조근조근 다 물어봤어요. 네네. 제가 듣기로 김충식 선생님 예.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예. 일본 황실가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는데 맞습니까? 예. 맞대요. 얼마 에? 전에도 일본 천안 황실가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일본 갔다 왔고 예. 그러면 그때 일본의 황실가와 네. 몽유도원도 반환 및 도요토미 히데요시 칼 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게 천리대학교에 있는데 거기하고도 얘기가 다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와. 천리대학교에서 몽유도원도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네네. 계속 왜 저 사람만 저 안에 그 출입금지 벨트라인 안에 들어가서 죄를 올리고 있느냐. 네. 물론 한국천리교에선 제명된 사제라고는 하지만 천리교 사제였던 사람인 게 맞는데 예. 그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고 올라가서 거기서 죄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지역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예. 천리교 쪽과 또 김충식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예. 그리고 노상원을 본인이 인정했다 이거죠. 천리교와의 관계는. 그럼요. 예. 그리고 노상원이 예. 천리교에서 유학을 하고 온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같은 군 동기들이 이야기하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무속 뭐 이런. 무속에 이렇게 빠졌고요. 예. 2015년에 예. 노상원이 또 김충식 씨가 하는 대규모 그 전시회에 예. 후원금을 큰 돈의 후원금을 낸 흔적들이 다 나왔고 그 봉투 안에 같이 나온 것은 계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학습 자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2015년에 예. 그거는 추미애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상원과의 20년의 관계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네. 이 관계가 윤석열한테까지 연결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도 예. 김충식이 연루됐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증거들이. 예. 그래서 김충식은 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소년보 목사와의 관계. 예. 소년보 목사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충식은 통일교에도 발을 담궜지만 네. 보수 기독교계에도 발을 담궈가지고 대형 보수 기독교계의 교회의 장로직도 막 맡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최근에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예.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죠? 국가조창기도회. 아 유명해졌습니다. 이배용 그 금거북이. 맞습니다. 예. 4.5돈. 예. 국가조천기도회가 예. 지난번에 개엄 시기에는 회장이 서희건설 그렇죠. 회장이었잖아요. 이봉관 회장. 예. 소년보 목사가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예. 했죠. 그리고 계엄이 터지기 한 달 전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 엽니다. 예. 700명 가량이 모인 그 김충식은 동부 지역의 거의 대표곡을 맡고 있었고요. 세계로교예요. 아니요. 그저 국가조창기도회 예. 서울 동부권역에 예. 동부권역 기도회에는 그 황우여 씨, 안창호 인권위원장, 예. 김충식과 나란히 앉아서 사진도 찍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국가조창기도회가 개엄 한 달 전에 열렸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거기 참여했죠. 네. 거기에 왜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떡하니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예. 소년보 목사가 계속 나와서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한 것과 저는 윤석열과 또 김충식과 네. 박완수까지가 다 거기 연결돼 있는 것이 예. 저는 내란 정도를 획책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 20-30명이 도모해서 내란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지전까지 도모했잖아요. HID 오비그룹을 노상원이가 관리하면서 암살단을 준비시켰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의 야권의 정치 세력들을 갖다 다 암살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00명을 예. 명연백을 3,000개를 준비를 예. 하고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야 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의심하세요? 저는 김충식이 예. 여러 일본의 구구 세력이나 구구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한반도의 정치 지형도를 받기 위해서 예. 자금 루트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 또 한 축은 지금 의혹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김건희 일가가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현금화할 수 있는 막대한 수조 원대의 돈이 있어야 이 바닥에 HRD 오비원이 잘못 실패하면 자기 목숨줄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내란에 왜 개입하겠습니까?
그거는 돈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백혜룡 경정도 그 맥락에서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예. 거기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김충식 특검법도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충식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특별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각을 세우는 느낌은 잘 못 봤는데 지금 실제로 어떤 관계 있습니까? 양평 공흥지구 사건 때문에 예.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건의 김충식의 개입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특검 쪽 수사관들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특검이 일이 지금 너무 버든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그 수사의 과정에 반드시 나오는 인물 김충식. 네. 근데 김충식은 너무 브로드해서 예. 이거를 팔려면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특검 수사관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관이 좀 보강이 되면 예. 그 안에 별도의 김충식 전담반을 만들든가 아하. 아니면 그게 도저히 여력이 없다라면 김충식 특검법을 통과시키든가 예. 저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 김충식 스스로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네. 자기가 상당한 기획자였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 제가 그 내란의 기획자가 김충식이라고요? 내란에 상당히 많이 관여했을.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런 문제 저는 이제 연결고리들이 이제 퍼즐이 나왔는데 예. 그 사이사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통일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예,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지낸 정도지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의 말이 어폐가 생겼어요. DMZ 안에 김충식 씨가 국가 땅을 분할받아서 통일 무슨 동산인지 네, 한 맞아요. 8,000평 예, 공원 만들었잖아요. 만든다고, 예. 근데 자기 입으로 그게 다가 아니래요. 자기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군 소령 출신인 정모 씨가 자기에게 DMZ 인근에 1,100만 평의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통째로 기증해 드릴 테니 평화의 도시 건설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문서 안에 예. 그 중에서 한 9만 평 정도의 땅에 예. 유엔 아시아 사무소 건립 부지를 이미 확정을 해서 하고 있다. 네. 이게 뭐예요? 통일교가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청탁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획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 쪽에서는 누가 도와주느냐?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간부가 그런 예. 얘기를 해요. 사실 DMZ 인근에 통일교가 1,200만 평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는 뭐 팔았지만 그럼 1,100만 평하고 거의 얼추 맞아요. 1,100만 평이면 강남구 전체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몇 군데 해봤어요. 고성 지역이나 이런 때 정말 그 통일교의 땅이 있는가? 네.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사이에 예.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소유한 땅들이 국가 땅 사이사이가 그 사람들이 다 샀어요. 일본인들이요? 예. 근데 좀 물어봤어요. 일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DMZ 근처에 안보와 보안이 걸려 있는 곳에 땅을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국토부 쪽 얘기는 네. 제1교포는 살 수 있답니다. 제1교포. 예. 상세불명의 일본인. 그럼 왜 국가 사이에 저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왜 사냐? 예. 저 땅이 지금은 국가 땅 사이사이에서 쓸모가 없지만 예. 만약에 나중에 대형 개발지구가 되면 예. 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국가 땅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헐값에 네. 권한을 갖게 된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 1,100만 평의 부지를 DMZ 내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시아 유엔 사무소를 그 DMZ 엄중한 지역에 어떻게 세우지? 예. 그러면 윤석열은 왜 국지전을 하려고 했지? 예. 그렇게 해서 국경선을 끌어올리려고 했지? 이 얘기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 뭐 통일 대통령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예, 최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예. 얘기하고 자, 의원님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맞습니다. 한 그래서 번에 안 될 것 같고 지금 32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의원님을 만나니까 취재꼭지도 생기고요. 예. 취재꼭지도 너무 많이 생기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2부를 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또 조만간 나와서. 다시 한번 모셔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좀 굉장히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꼭지를 좀 나눠서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그게
겉으로 나온 얘기들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럼 저는 꼭 지금 특검 수사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 돈의 흐름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내란 계엄까지 하면서 큰 예. 그림을 그렸던 돈의 흐름이 예. 어떻게 흘러다녔는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이해할 수 없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예.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예. 나갔다는 뭐 1억 7천에서 2억 4천 가량의 공작금, 예. 대북 공작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예. 다종다기한 형태의 국가 예산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그 자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어딘가에서 연결이 예. 돼 있다. 이거를 찾아낸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튼 최혁진 의원님과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